지금 우리는 세계가 급변하는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한번 위대한 제조 강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빼앗겨온 미국의 번영을 되찾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정작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미국 제국의 쇠퇴를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진 리처드 울프 교수가 말하는 미국 제국의 몰락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 세계 185개국의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 부르며 외국이 미국을 약탈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이 관세로 제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직후 세계 증시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도쿄, 런던, 한국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요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리처드 울프 교수는 왜 이 정책을 비판하는 걸까요? 리처드 울프 교수가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관세가 실제로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가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이 우리에게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업체가 세금을 먼저 부담하고 그 부담은 곧 소비자 가격에 전가됩니다. 즉 해외 제품에 부과된 10%의 추가 비용이 곧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미국 국민들이 물건을 살 때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외국이 세금을 낸다는 말은 사실상 듣기 좋게 꾸며 놓은 말에 가깝다고 울프 교수는 말합니다. 그리고 울프 교수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을 미국 경제의 위기를 감추려는 혹은 돌파해보려는 무리수라고 분석합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예전 같은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무역 체제가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게 일방적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에 2017년 트럼프가 단행한 법인세 감세 정책이 2025년 종료되면서 세금이 다시 올라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법인세와 부유층의 세율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층과 기업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세금을 다시 올릴 수는 없으니 결국 대규모 관세와 정부 지출 삭감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다는 분석이죠. 이 과정에서 이미 트럼프 정부는 7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고 주요 기관에서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하고 무리한 정책은 결국 경제 불안을 키우고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울프 교수의 경고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일련의 경제 정책들이 전혀 정교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의 여러 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역전쟁을 일으키면 전 세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보복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출 시장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지면서 미국 내부에서의 일자리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이를 하이리스크 도박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일본,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무역 압박에 맞서 서로 협력하며 무역을 확대하고 있고 유럽 역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이 강력한 관세 압박을 가할수록 세계 각국은 미국을 제외한 채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브릭스 등 신흥경제 블록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GDP를 뛰어넘는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프 교수가 말하는 미국 제국의 쇠퇴의 지표 중 하나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과 서방 선진국이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비중이 30%대 이하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내 노동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미자동차 노조 같은 일부 노동자 단체들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를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공공부문 대량 해고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하는 복잡한 입장입니다. 울프 교수가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 제품이 비싸지면 미국 내 공장에서 만든 제품도 덩달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의 지출이 많아져서 소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는 결국 경기 위축과 다시금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타격을 받은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미국 제조업체들도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출이 줄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다시 일자리 감소,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그렇다면 울프 교수가 말하는 미국 제국의 쇠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울프 교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쇠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우위의 감소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독보적인 경제 패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치적 외교적 고립입니다. 최근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혼자만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고립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적 영향력의 상대적 약화입니다. 군사력 자체는 여전히 강하지만 과거처럼 압도적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울프 교수는 미국이 이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을 통해 부드럽게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현실을 부정하고 갈등만 키우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울프가 제기하는 이슈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급변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이 중심이 된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시장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더라도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할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추가 관세나 무역 보복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얼마나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저렴한 노동력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 국가 간의 기술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특히 친환경이나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울프 교수는 이를 통해 국가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미국이 대규모 관세 인상을 강행한 진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리처드 울프 교수의 시각입니다. 울프 교수는 말합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쇠퇴를 인정해야 한다. 과도한 투권을 누렸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제 새롭게 협력하고 조정할 시대가 왔다. 하지만 현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역전쟁을 일으켜 남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그 끝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강제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역사의 교훈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흐름을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울프 교수의 관점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관세 인상 이면에 숨겨진 미국 경제의 고민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 제국의 쇠퇴가 정말 시작되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굴곡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